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편입니다. 자, 이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의 5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영화의 타이틀 롤인 해리슨 포드의 은퇴작이라고, 그러니까 영화의 은퇴, 이 시리즈의 은퇴작이죠. 인디아나 존스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해리슨 포드가 이미 80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대해서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시리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영화 같아요. 이 전체적인 시리즈를 얘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영화라서 전체적으로 시리즈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981년도에 나왔던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가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조지 루카스가 기획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했었던 당시 이제 최전성기를 구사했었던 두 명의 필름 메이커의 합작품이라고 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들이 이제 헐리우드 초기에 유행했던 쿼터메인 등의 모험 영화들을 80년대에 재해석해서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게 당시에 그 초기 헐리우드의 그 어드벤처물들을 따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화는 당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가 국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레이더스는 개봉이 늦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레이더스가 먼저 개봉된 것이 아니라 1984년도에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와 템플 오브 둠, 이 작품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84년도고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약간 한국적 정서, 이제 배경도 상하이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더 이렇게 친숙한 소재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일단은 좀 우리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서 이 영화 사실 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긴 합니다만 영화적 재미로 봤을 때는 뭐 또 흥미로운 시퀀스들 같은 게 많이 있는 영화라서 당시에 이 영화가 우리 국내에서는 인디아나 존스의 이 인기를 크게 강인시켰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84년도에 나왔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81년도가 더 평가가 더 높은 영화긴 합니다만 93년도 93% 아니 저기 이후에 개봉이 됐어요. 각본은 로렌스 캐스턴이 각본을 쓰고 연출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은 조지 루카스가 참여한 시리즈입니다. 이게 81년 84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뜸을 들여서 5년 만에 89년도에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로 쇼 커널리가 나왔던 초대 007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던 쇼 커널리가 나왔던 헨리 존스라고 하는, 이 지금 5편에서도 헨리 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교수 이름을 쓸 땐 자기 아버지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 앤드 더 라스트 크루세이드가 등장을 합니다. 89년도에. 이렇게 해서 3부작이 일단 완결되고요. 그 이후의 작품은 되게 뜨문뜨문 나왔습니다. 되게 평이 좋았죠. 이 3부작의 경우에는 뭐 2편이 조금 평론가들 박한 편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인종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좀 비판적인 부분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영화적 재미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영화도 두 번째 영화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처음 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템플 오브 더 둠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당시엔 좀 신기한 영화였죠, 저한테는. 그 10대였으니까요. 1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스트 크루세이드가 이제 이 세 번째 영화로 나왔습니다. 89년도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지죠. 10년도 넘어 19년 19년이 지나서 2008년도에 인디아나 존스와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관객평을 보면 약간 인기가 없죠. 이 영화는 약간 그렇게 좋지 못한 평을 받았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후속작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오리지널 그 캐스트 주이고 지금 5편에 등장하는 카렌 알렌, 일반 1편 그 레이더스 오브 로스트 아카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 복귀를 하고 인디아나 존스의 이제 가족 서사를 완성시켰다는 데서 시리즈의 의미는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네 번째 영화까지 연출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영화가 지금 다시 2023년이니까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속편이 지금 5번째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내부 시서 평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감독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는 제작으로 가고, 그다음에 스티븐 맨골드가 연출했습니다. 그 포드 대 페라리 같은 아주 훌륭한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죠. 로건의 감독이기도 하고, 그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뭐 그 감독도 나이가 어린 건 아닙니다. 59세 정도고, 헐리우드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출했던 그 베테랑 감독인데요. 이 영화에 대한 제 입장은 좀 양가적 입장이에요. 사실 인디아나 존스와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평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뭐 나쁜 건가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라고 하는 타이틀에 비하면 뭐 세계 지금 여기 보면 박병식 평론가, 송경원 평론가 지금 시내 21일에 20자 평에 나와 있는 평론가들인데 요 지금 평론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송경원 평론가의 입장 비슷하네요. 황혼 너머로 함께 걸어가는 배우와 캐릭터의 영광, 그걸 지켜봐야 하는 미처 늙지 못한 마음, 이런 얘기고요. 허나운 평론가, 낭만적 퇴장이거나 시대착오적 귀환이거나 이 제 입장은 요런 입장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좀 유머 감각이 되게 많은 영화예요. 그래서 1, 2, 3편까지는 굉장히 그런 그 좀 티키타카의 유머 감각이 있고, 사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성숙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철부지 어른 같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사고뭉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운명의 다이얼의 영화의 시작은 그 일단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예고편에서 캡처한 그 사진 이미지인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되게 늙고 추레하고 그런 이제 80살이니까요. 해리슨 포드 자체가 시리즈도 이제 지금 시기가 69년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전작이 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였고, 그 전작들은 더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이제 은퇴를 맞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해리슨 포드의 실제 나이에 비하면 그것보다도 좀 어린 연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설정입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의 운명의 다이아의 이제 그 배경이고요. 제임스 맨골드 연출은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영화 이 시리즈 자체에 대한 해리슨 포드와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오마주 같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의 구성은 이 시리즈의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캐릭터에 좀 집중하는 면모를 보여줘요. 그래서 초반의 시퀀스에서는 요 장면들로 시작은 안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인디아나 존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늙었다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시점이고요. 영화의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초반 시점에서는 약간 놀라운 이제 안티에이징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CG 기술을 활용해서 이 인디아나 존스가 그 영화의 지금 모티브가 되는 운명의 다이얼, 아르키메데스가 고안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라고 해서 부력을 법칙을 이제 얘기했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역사적 인물이죠. 그 아르키메데스의 다이얼, 이게 뭐 이제 시간의 틈새를 노린다는 일종의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에 이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영화의 이제 배경이, 영화의 오프닝은 그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는데 44년도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역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레이더스의 시작 자체가 나치와의 대결이었고, 1편도 그렇고 3편도 나치와의 대결이었죠. 네, 그래서 2편은 약간 이제 그 광신 집단이었고, 4편은 이제 소련과의 이제 경쟁,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였으니까요. 그런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 운명의 다이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인디아나 존스의 원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나치와의 대결을 또 역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치가 그 수집하고 있는 롱기니스의 창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를 보여주는데, 롱기니스의 창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 메커핀 같은 거고요. 이 영화의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아르키메데스의 그런 기계장치와의 연결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 모험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은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 정도인 것 같은데, 영화가 액션 시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제가 느끼기엔 좀 장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좀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영화의 좀 그 탄탄한 좀 캐릭터적인 좀 그런 것들은 좀 잘 살아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이 액션 시퀀스를 통해서 그 정보가 이제 주어지고 영화의 줄거리가 좀 깔립니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좀 구성을 보면, 일단은 당연히 인디아나 존스가 등장을 하고요. 해리슨 포드가 이제
은퇴작으로 등장을 하고, 이 해리슨 포드의 이제 자식 같은 역할로 대녀라고 불리는 헬레나 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헬레나 쇼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 영화의 시리즈에서는 이 영화에 아까 얘기했던 액션 시퀀스 파트에서 등장하는 그 같이 동료로 옥스퍼드, 그러니까 고고학자로 같이 작전에 참여하는 영국 교수가 있습니다. 이 쇼라고 하는 이 박사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아르키메데스의 그 다이아 기장치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 쇼 박사고요. 그 쇼 박사의 딸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적으로 보자면 인디아나 존스가 전편에서 그 앞에 있는 설정에 이제 스토리를 이제 4편 크리스탈 해골의 그 전설, 거기서부터 이제 줄거리가 이어지는 거니까 십몇 년이 흐르고 나서 영화의 전편에서 해리슨 포드가 카렌 알렌 레이더스 1편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죠. 그분과 이제 다시 결혼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사이아 라보프가 나오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아 라보프가 사생활 문제라든가 좀 헐리우드에서 거의 뭐 이제 지금은 그 메인스트림 스타로 쓰기에는 이제 매력이 없는 인물이 됐죠. 그래서 해리슨 포드의 자식 역할로 다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이었겠지만 그냥 아예 과감하게 쳐내버려요. 그래서 베트남전을 어차피 69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전에 아버지한테 반항하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그 4편에서 재결합을 했던 1편의 여자 주인공이었다가 4편에 재결합을 했던 카렌 알렌의 경우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사 중에도 보면 내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들의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거의 이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말년에.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에서 이 사람이 일종의 인디아나 존스의 성격들을 보여줘요. 사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인물은 고고학자라는 설정입니다만 사실 도둑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 헬레나 쇼도 연구를 하는 거지만 또 도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경매에 참여한다든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이제 이쪽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처음 등장해서 인디아나 존스를 찾고 아빠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쫓기고 있죠. 이 쫓고 있는 인물은 이 위르겐 폴로라고 하는 매즈 미켈슨이 연기하는 나치의 간부 출신, 나치 친위대 간부 출신의 학자이고요. 미국의 이제 아폴로 11 계획에 참여한 전 나치 인물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페이퍼클립 작전이라고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페이퍼클립 작전이라 미국에서 사실은 상당수의 나치 출신의 그런 항공우주 과학자들을 상당한 그 과학자들을 갖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 우주계획에 참여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좀 따와서 이 인물인데, 그 상당수의 인물들이 실제로 좀 그 친나치 경향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티브를 매즈 미켈슨은 물론 독일 사람이 아니라 덴마크 사람이죠. 하지만 뭐 미국 영화니까요. 독일인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윌겐 폴로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그 부하들로 등장하는 인물이 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비 존스는 아까 이제 아빠 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홀브룩, 이름이 뭐더라? 네. 나르코스에 나왔던 로버트 보이드 홀브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수인으로 등장을 하죠. 네, 영화에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컨셉을 보면 나오고요. 하여튼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에요. 이게 그 나치 시대에 그 아까 그 첫 번째 오프닝 시퀀스에 나왔었을 때 당시에 매즈 미켈슨의 인물로 캐릭터로 등장한 거고요. 폴러 네, 위르겐 폴로라는 캐릭터고요. 이름이 안 외워지는군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런 설정이 깔리고 나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의 그런 아르키메데스의 기장치와의 만남 이후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쇼 딸과 만나게 되고요.
예, 헬레나 쇼와 만나게 되고 헬레나 쇼 때문에 이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인디아나 존스를 보여줍니다. 인디아나 존스 박사는 지금 이제 헌터 대학이라고 하는 가상의 대학에 퇴임식을 맞이한 교수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우울한, 어떻게 보면 은퇴도 하게 되고 뭔가 이제 활력이 없는 삶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 모험에 뛰어드는 것이 삶의 활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 주인공이니까요. 그런 인물인데 이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헬레나에게 쫓기고,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액션 시퀀스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처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헌트 대학이라고 하는 가상의 대학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나왔네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 악역 빌런들 집단에서 가장 잔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리버라고 하는 홀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약간 좀 배우의 그 활약상에 비하면 너무 그 몰개성적인 좀 악역이에요. 그냥 잔혹한 인물로 나오고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데나 휘갈기더라고요. 총을 난사하는 인물 나오고, 이제 인디아 존스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쫓기는 시퀀스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공간이 모로코로 넘어가요. 지금 모로코에 있는 이 공간에서 아까 그 탈취한 다이아를 가지고 이 헬레나가 여기서 이제 경매를 시도하고 있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경매를 시도하려 그 다이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좀 사건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나머지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기 위한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양 집단 인디아나 존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런들도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키게 되고, 다시 공간은 다시 바뀌어가지고 이 지금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일종의 카메오처럼 출연하는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근거를 찾고, 역시 어김없이 빌런들도 쫓아와서 이 친구였던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또 힘든 상황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시실리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야기의 액션 롤러코스터 같이 이야기들은 끊임없는 액션 시퀀스들로 이어져 있고요. 그 액션 시퀀스들의 경우에는 전작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라고 하는 건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과거에 촬영했었던 그런 좀 스턴트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으로 정말 부딪히고 하는 그런 액션 시퀀스들을 선보였었던 그런 액션, 그 80년대의 대표적인 어드벤처 액션 영화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이 영화에도, 운명의 다이아리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창의적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새롭지는 별로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이 사실 인디아나 존스의 운명의 다이아는 좀 초자연적인,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우연히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자기가 애초에 의도했던 상황들이 아니라 이제 우연한 상황들과 해서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해서 넘어가는 그런 시리즈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 이제 뭔가 힘과 힘이 맞붙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액션 히어로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좀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강력한 힘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약간 좀 능수능란한 재치를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운명의 다이아리 그런 특징을 잘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영화의 구도상으로는 이제 이 쫓고 쫓기는 인물들 말고도 이제 이 2편의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카우보이 칸이 연결을 했었던 쇼티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인물 중에도 또 인물 테디라고 하는 이 친구도 있죠. 에딘 이시도르라고 하는 친구, 조력자로서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이미 이제 이게 지금 오마주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런 구도들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영화의 중심축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 명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인디아나 존스와,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나 쇼, 그리고 이제 이 테디가 3인방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 명의 활약상이 이제 어울려져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향이고, 후반부는 특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그 동굴 시퀀스 같은 데서 이야기가 쫓고 쫓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전작들을 연상시키긴 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그 좀 신박하다, 좀 재밌다라는 느낌으로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재밌다라고 느낀 거는 후반부에 좀 말하기에는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 영화가 아르키메데스의 장치를 뒤쫓는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항상 이제 초자연적인 무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가지고 쟁취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 같은 것들이잖아요. 보물찾기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시간의 틈새라고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징적인 결말이 나오고요.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시간 여행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인디나 존스가 이제 삶에 지쳐 있는 노년의 나이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평생을 시리즈 5편이 넘어가는 동안 찾아왔던 것은 이제 그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찾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간에 그 시간이 돌려진 그런 역사적 순간들에 머물고 싶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대녀라고 할 수 있는 헬레나 쇼는 인디아나 존스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약간 헐리우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지금 그 신물이네요. 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영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적 공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뉴욕 시퀀스가 있고, 맨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는 이제 나치와의 대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모로코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 바다의 시퀀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펼쳐지는 그쪽 그리스 쪽 시퀀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이제 지중해를 끼고 에게를 끼고서 이제 시실리 쪽에서 펼쳐지는 시퀀스 해가지고 이렇게 시퀀스들이 펼쳐지는데, 끊임없는 계속 액션과 충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영화가 좀 사람이 좀 쉽게 죽는 경향이 좀 있다고 느껴져요. 사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보면 영화적으로 보면 그 설정 자체는 잔인한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일종의 뭐 이런 류의 액션 영화들이 다 그렇던 것처럼 좀 뭔가 좀 웃기게 그릴 때도 좀 많은데, 이 영화에서 이제 총으로 갖다가 이제 쏴서 사살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좀 등장하는 편이라서, 이 영화 사실 그 전작들이 끔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많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연출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약간 좀 직접적으로 묘사돼서 약간 좀 쇼킹하게 그려지는 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영화 시리즈의 또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끔살이라고 하는 게 빌런의 경우엔 특히 어쨌든 간에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배우들 경우도 매즈 미켈슨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깊이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로 유명한데, 이 영화에서는 그 특유의 음흉스러운 모습으로 어, 이 악한 일들만 쫓아다니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보이드 홀브럭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사람 죽이러 다니고 뭐 그냥 단순한 나치 추종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서 영화적인 좀 긴장감이 좀 매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여태까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악역들이 인상이 깊게 남은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한 2편에서랑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3편의 주인공의 경우에는 케이트 블랑쳇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악역이었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전편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영화적 추억상 80년대 한창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었던 1, 2편의 기억이 너무 1, 2, 3편까지의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4, 5편의 경우 4편에도 좀 실망을 했고,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면은 좋다 이거죠. 일단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좀 이 헐리우드적인 좀 매력인데, 캐릭터의 은퇴를 멋지게 장식하고 있는 그런 헌사라고 하든가 오마주라든가 이런 측면은 매력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1편과 3편에 4편에 등장했었던 카렌 알렌도 다시 등장을 하고, 카렌 알렌 맞나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리스 데이비스가 연기했던 살라라고 하는 캐릭터도 다시 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리즈 자체가 너무 오랜만에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만들어서 일단 해리슨 포드와 인디아나 존스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리즈긴 합니다만,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 신박하고 즐거운 어드벤처물이라기보다는 좀 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오마주 자체, 많이 봤던 것들의 기시감, 그런 정도로 좀 다가와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평론가들의 입장들처럼 멋진 피아노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 3개 정도의 입장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화려한 먹을거리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 구성의 이어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건 좀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건 제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5번째 원인데, 좀 솔직히 권하고 싶으면 1, 2편, 1, 2, 3편 정도까지를 좀 봐주시고 전작들을 좀 봐주시면 이 영화가 좀 더 많이 흥미로운 영화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인물들의 설정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작들을 챙겨보시는 팬들에게 좀 더 받쳐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소마 시네마의 막 리뷰 이상 하루 마치겠습니다.